생일 일주일 전부터 슬며시 주변에 힌트를 던지는 친구들 계시죠? 다음 주에 뭔가 특별한 날인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일 당일에도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담담하게 넘어가는 분들이요. 회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동료들이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하면서 케이크 준비하려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래요 하면서 손살에 치는 모습. 가족들이 다음 외식 주 우리 가자고 아들 하면 생일이네? 그럴 필요 맛있는 거 없는데라며 먹으러 갈까? 부담스러워하는 아니요. 표정.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외부의 관심이나 이벤트보다 자기 삶의 기준이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축하해 주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축하를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게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꽤 건강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겉으로는 생일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까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생일을 담담하게 넘기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이야기, 즉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뇌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축하받는 순간이 오히려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뇌과학 메커니즘. 먼저 우리 뇌의 작동 원리부터 이해해보죠.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는 측좌핵입니다. 이곳은 보상과 동기, 즐거움과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는 뇌 영역이에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선물을 받고 사람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줄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야호,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반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대상 피질입니다. 이곳은 사회적 고통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위는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생일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으면 뇌는 마치 발가락을 부딪힌 것처럼 실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생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이죠. 이 사람들은 축하받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진화심리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집단 내 평가와 지위에 민감하도록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뇌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라는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어린 시절 경험이 더해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기대했던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방어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 연구에서 아동기에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그룹은 성인이 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을 때 편도체 활성도가 일반 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보상 중추인 측좌핵의 반응은 오히려 낮았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보안 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좋은 메시지가 와도 의심스러운 발신자라고 차단하고 선물 쿠폰 링크도 피싱 위험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생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잘못된 조언과 과학적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축하받고 싶다고 말해.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져봐. 다들 내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니? 안타깝지만 이런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의 자동적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을 확 떼는 것처럼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이미 반응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이런 반응은 잘못된 거야. 너는 비정상이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대상 피질에서 또다시 사회적 고통 신호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 이상해라는 메시지를 주면 다음해 생일에는 더욱 강하게 무관심을 가장합니다. 방어벽을 더 높이 쌓는 거죠.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어린 시절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 다른 그룹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일 파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안정 애착 그룹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을 볼 때 편도체와 섬엽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섬엽은 혐오감과 불편함을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즉, 뇌가 위협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낀 겁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내측 전전 두피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인식과 자아상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불안정 애착 그룹은 이 부위의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축하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약하다. 한편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볼까요? 네덜란드의 한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생일이나 중요한 날에 반복적으로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예상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뇌의 보상회로 반응이 둔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은 내일 생일이야 하고 기대할 때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면서 설렘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릴 때 엄마가 케이크 사온다고 했는데 안 사왔다, 친구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 뇌는 학습합니다. 기대하면 손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일이 다가와도 뇌가 자동으로 기대 수준을 제로로 낮춥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설정해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의 신경과학적 정체입니다. 무너진 보상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5단계 훈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나 마음가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뇌 회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방법 1. 마이크로 셀러브레이션 훈련. 핵심은 생일 같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점진적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작은 일을 하나 성취했다면, 예를 들어 운동을 30분 했다거나 밀린 설거지를 다 했다면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잘했어, 철수야. 이거 해내느라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두엽 피질은 반복적인 언어 입력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작은 자축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좋은 일을 인정받는 게 위험하지 않구나를 학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30대 여성분은 이 훈련을 3개월간 매일 했습니다. 처음엔 거울 앞에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조차 눈물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3개월 후 생일에 친구들의 축하를 처음으로 고마워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 2. 안전한 관계에서 받는 연습 시작하기. 측좌핵의 보상 회로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안전하게 느껴지는 관계에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편한 친구 한 명을 정하고 그 친구에게만 먼저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 사실 생일에 축하받는 거 어색해서 항상 피했는데 올해는 너랑 단둘이 조용히 밥이라도 먹고 싶어. 큰 파티가 아니라 1대1 상황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뇌의 편도체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 파티는 편도체를 과활성화하지만 예고된 조용한 만남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한 임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도 1대1 상황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6주 후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3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그는 10년간 생일을 혼자 보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해서 가장 친한 대학 동기 한 명과 생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친구가 정상에서 조그만 컵케이크를 꺼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축하받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해요. 방법 3. 인정 갈증의 뿌리 저널링. 이것은 좀 더 깊은 작업입니다. 내측 전전 두피질의 자기 인식 회로를 재구축하는 방법이죠. 매일 자기 전 5분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인정받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팀장님이 내 보고서를 칭찬했는데 나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는데 엄마가 내가 믿기지 않네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명시적 기억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방어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전전두엽이 그것을 재평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이런 저널링을 한 그룹은 부정적 자기인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방법 4. 축하의 재정의. 나를 위한 선물 프로젝트. 이 방법은 외부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축하하는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세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30분 듣기, 산책하며 좋아하는 디저트 먹기, 일찍 퇴근해서 영화 한 편 보기, 그리고 그때마다 말하세요.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존재해줘서 고마워.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측좌핵은 누가 주는지보다 받는 행위 자체에 반응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 훈련을 한 그룹은 타인의 칭찬을 받을 때도 방어적 반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분히 받아본 사람은 남들의 선물도 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40대 직장인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변화했습니다. 생일 한 주 동안 매일 자신에게 오늘의 선물을 줬고 생일 당일에는 동료들의 깜짝 축하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고 해요. 방법 5. 감정 명명하기. 편도체야 안전의 기법. 이것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생일이나 축하 상황에서 불편함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이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해서 축하해 주는 거야. 왜 이게 작동할까요? 신경과학에서 라벨링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명명하는 순간 우측 보계측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활성도를 낮춥니다. 쉽게 말해 나 지금 불안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뇌는 그것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할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편도체의 경보가 조금씩 잠잠해져요. 한 20대 여성분은 이 기법을 썼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속으로 편도체야, 괜찮아? 이건 위험이 아니야 라고 반복했어요.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얼굴이 굳어지거나 도망가고 싶은 충동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체질 개선.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방법은 알겠어. 근데 왜 나는 꼭 바뀌어야 하는 거지? 생일 안 챙겨도 잘 살 수 있잖아. 맞습니다. 생일을 안 챙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패턴은 대부분 더 큰 회피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소화제를 먹을지 아니면 소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지의 차이예요. 소화제 레벨은 이런 겁니다. 생일만 잘 넘기면 돼. 1년에 한 번이잖아.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생일만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을 때, 연인이 사랑을 표현할 때, 친구가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같은 방어 회로가 작동합니다. 체질 개선 레벨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가? 이 패턴이 내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어떤 기회를 막고 있는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추적 관찰한 결과 생일 축하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인정이나 보상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애정 표현에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의 방어 시스템은 특정 상황만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설정된 좋은 게 들어오면 차단 모드는 생일이든 사랑 고백이든 직장에서의 인정이든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일을 축하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본적인 자기인식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전체를 재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바뀌면 단순히 생일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사랑과 인정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확장됩니다. 한 40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생일 좀 안 챙기면 어때요? 라며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생일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애교, 상사의 인정, 다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일에 작은 파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딸이 아빠 사랑해라고 할 때 뻣뻣하게 굳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아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생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생일을 담담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차갑거나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 많이 원했고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너무 많이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생일에 초를 불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 친구들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기억, 올해는 엄마가 케이크를 사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또 잊어버린 상황,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뇌는 배웠습니다. 기대하지 마. 그럼 안 아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로 한 해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랑받는 법을 배워가는 중인 사람이다. 당장 큰 파티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생일 축하해라고 작게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